여러분들 프린트에는 자,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 그 주제나 이런 거 나오면 선생님이 불러줄게. 20번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비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고 글씨는 여기서부터 여기만 이렇게 활용할 거야. 알았지? 자, 20번 볼게. 자, 20번은 지금 주장입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 자, 자, when you are working in healthcare. 자, healthcare는 당연히 의료계죠, 의료계. 그래서 의료계에서 당신이 종사를 할 때, 자, it is important to 하고 나왔으니까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이. 자, 뭐 하는 게 중요하대? develop a solid. 자, solid는 탄탄한이라는 뜻입니다. 탄탄한. 누가 했지? 인형이라고? 다른 거 같잖아. 인형이라고 또 누가 안 하는 거? 뭘 준비했는데? 태교. 미친 태교가. 되게 몰랐다. 자, 오케이. 자, 탄탄한. 자, 여기 프로페셔널은 직업적인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직업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당신의 환자와. 자, 그래서 1번에서는 지금 뭐라고? 자, 의료계에서 종사를 한다면 의료계에 종사를 한다. 근데 그때 지금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professional이라는 단어입니다. 직업적인. 자, professional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직업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자, 누구랑? 환자와. 자, 환자와 직업적인 관계를 유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직업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런 의미야. 약간의 거리를 두는 관계. 거리를 두는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쉬울 거예요. 자, 그 다음. By establishing realistic self-boundary, you can protect that relationship. 자, 두 번째 문장은 by ing로 시작했으니까 뭐뭐 함으로써지. 자, 아예 안 보여요? 글씨가? 자, establish는 확립하다죠. 그래서 현실적인 self-boundary. 자, 이 professional을 이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self, 그 다음에 boundaries라고. 자, 얘와 얘가 같은 말이야. 알았지? 얘와 얘가 같은 말이고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 경계라는 표현을 썼어. 그럼 경계를 둔다는 얘기는 쟤랑 내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경계를 설립함으로써 너는 그 관계를 보호할 수 있다. 그 관계는 무슨 관계? 직업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가 지금 같은 의미다라는 얘기를 꼭 알고 있어야 돼. 이 두 단어 꼭 기억해 두시고요. 키워드 중심으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또 it is important 하고 또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이게 또 이 글의 요지하고 맞닿아 있겠죠. Keep the focus on the patient. 초점을 환자에게 두는 게 중요하다. 자, 일단 초점을 누구에게? 초점을 환자에게 둔다. 환자에게 두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 자, when working with patients who are seen frequently, it is easy to start to think of them as friends. 자, when working인데 여기 when 생략 가능하죠? 문법 많이 나오니까 문법은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when 생략 가능하고 분사구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working with patients가 지금 분사구문으로 쓰인 겁니다. 자, 후부터 frequently까지 묶어볼게. 자, are see는 수동이잖아 지금. 그럼 빈번하게 보여지는 환자와
일하면서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면 자주 보는 친구예요. 자주 보는 환자들. 자, 맨날 보는 환자들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생각하기 쉽냐면 여기 잘 봐야 돼. Think of A as B는 A를 B로 여기답니다. Think of A as B가. 그러면 그들을 친구로서 여기기 십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자주 보는 환자들을 누가 여기는 지금 의사가 라는 말이 당연히 빠져 있는 거지. 의미상. 의사가 자주 보는 환자를 친구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인데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쓴 거야. 이건 거리를 안 둔 거잖아. 친구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죠? 직업적인 프로페셔널하고 셀프 바운더리를 유지하라고 얘기했는데 환자를 친구로 여겨버리면 그 거리를 안 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예요. 알았죠? 자, 이거는 이 글 전체의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글이라고. 네 번째 문장.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with a friend. 자, 다섯 번째 문장은 그대로 받아서 친구에게 또는 친구에게라면 정도로 해석하면 돼. 자, you are likely to share personal information that's not appropriate with the patient. 이렇습니다. 자, 만약에 환자가 친구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환자가 친구가 돼버리면 너는 뭐 할 것 같아? share가 공유하다잖아. 그럼 너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할 것 같다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개인정보를 공유해. 자, 근데 백부터 끝까지 묶어서 관계대명사절이죠? 근데 그 정보는 환자에게는 적절하지 않아요. appropriate가 적절하잖아.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가 이거는 부적절하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뭐야? 마이너스의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이 4번 문장하고 5번 문장은 거리를 안 두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직업적인 거리, 자기 경계라는 거를 하지 않았다가 바로 4번, 5번 문장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6번 문장도 계속해서 빌드업하고 가는 중이야. 4번, 5번, 6번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섯 번째 문장도 한번 볼게요. 뭐라고 돼 있는지. 환자들은 느낄지도 모른다. They cannot share important health-related information because you are their friend. 자, 환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친구처럼 여기게 되면 여러분 진짜 친한 친구가 되면 이 친구한테는 남이면 그냥 무슨 얘기를 해도 창피하지 않은데 진짜 친구면 내가 이런 얘기를 사실은 하기가 좀 쪽팔리는 경우들이 있죠. 없어요? 오히려 친한 친구한테 말하기 힘든 것들 있잖아. 있다고 얘기해줘. 있어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되면 오히려 환자들이 자기 속내를 안 내비치니까. 자, 그런 맥락으로 보고 보세요. 환자들은 느낄지도 모른다. 대인은 환자입니다. 환자가 공유할 수 없다고 중요한 건강 관련 정보를. 왜냐하면 당신이 여기서 유는 누구야? 의사야. 여기서 유는 의사잖아. 의사인 당신이 그들의 친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강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느낄지도 모른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또 친구처럼 되면 의사와 환자가, 이번엔 의사와 환자 다 써볼게요. 의사와 환자가 진짜 친구 관계가 돼버리면 환자가 자기의 중요 정보를 공유를 해야지. 공유를 안 한다는 얘기야. 환자가 어디 아파요라고 의사한테 얘기를 해야 치료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 의사가 너무 격없이 지내는 거야. 거리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계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것도 결국에는 마이너스의 개념이지. 언젠가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 두 문장이 주제 문장인데 이 두 문장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 지점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문장은 이러면 안 돼요를 얘기하는 거고요. 첫 번째 얘기했던 그 주제로 다시 돌아가는 그 지점이 반드시 존재할 거란 말이야. 그거를 찾아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아직도 안 끝났네. And it would be embarrassing. 또 나왔어요. 자, 여기에 계속 걸리는 겁니다. 당황스러울 텐데. it 가주어고요. to share가 진주어입니다.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당황스럽게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정보 공유를 하면 또 뭐가 된다고? 이게 당혹스러워. 그러니까 속된 말로 뭐야? 쪽팔려야 쪽팔려. 창피해. 당혹스러워. 그래서 창피해. 뭐를 하게 되면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이가 가까워져서 사이가 너무 가까워져. 그러면 친구 사이가 돼버리고 오히려 환자가 자기의 속내,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문장에서 원래 문장으로 되돌아옵니다. 자, 일곱 번째 문장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거 한번 볼게. 자, 원래 정상적인 문장이 think of A as B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A를 B로서 여기다요. 맞지? 그럼 이 상태에서 A가 목적어니까 얘를 빼볼게.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나 잘 보세요. B. 얘는 당연히 목적어가 빠졌으니까 think가 뭐로 바뀌어야 돼? thought로 바뀌어야 돼. 알았죠? 그리고 of 그대로 따라 내려오고 그 다음에 뒤에 as가 됐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생긴 be thought of as가 된 거야. 아셨죠? 여기서 학교 시험에서 of 빼고 시험 문제 많네요. 그러니까 be thought of as 이게 지금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촬영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self boundary 하고 다시 주제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자기 경계라는 단어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자기 경계. 자, 자기 경계는 또한 여겨질 수 있다. 자, 뭐라고 여겨질 수 있게? 직업적인 경계로서 여겨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얘기했어. 자기 경계는 뭐다? 무슨 경계다? 직업적 경계다.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핵심 어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인지 잘 봐야 돼. 4번, 5번, 6번 문장은 마이너스의 개념입니다. 친구가 됐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1, 2, 3번 하고 그 다음에 7번 문장은 원래 주제로 돌아왔다는 거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8번째 문장. 자, you need to treat patient. 당신은 환자를 치료해야 합니다. 존중으로. 여기 드디어 나와요, 정답이. 일단 환자를 존중해라. 환자를 존중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keep 오형식 동사입니다. keep 오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래서 professional이 나온 겁니다. 그 관계를 직업적인 관계로 유지해라. 그래서 존중하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 관계. 자, 이게 다예요. 존중하고 직업적 관계. 자, 그 다음에 be friendly to patients. 환자에게 친구가 되라가 아니라 friendly는 친절하게 대해라. 그냥 friendly는 친절하게 대해라. 그리고 항상 keep the focus on the patient. 환자에게 집중하세요 라고 마지막에 얘기했어요. 자, 그냥 9번 문장은 앞에서 나온 말이니까 안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없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자, 읽을 테니까 그냥 쓸 사람 쓰고 말 사람 말아. 나중에 니네 그냥 프린트로 가도 되고. 의료 종사자는 환자를 존중하며 직업적인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다시 불러줘요. 의료 종사자는 환자를 존중하며 직업적인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 21번. 여기 보여요? 나와요? 21번. 태규 혹시 전화번호 안 있다면 태규 전화 좀 해봐라. 아니면 옆방에 좀 가보든지. 부탁해. 태규 전화번호 안 있는 거 없어?
mysterious한 사람이야? 태교는? 네. 지웁니다. 다음 주에 월화수 가시는 거죠? 수학여행. 네. 되신 분은 그냥 원래 나오던 시간에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네. 대신 수학여행 갔다 왔어요? 네. 재밌었어요? 네. 한번 안 나왔어요? 21번이요. 자, 21번 함수금이 파악이고요. 밑줄 맨 밑에 있는 게 밑줄이야. because 뒤에. 자, 몇 번이 있었어? 자, 21번. 자, 맨 밑에 because 뒤에 있는 chemistry부터 destiny까지. chemistry부터 destiny까지가 함축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자, 21번. 자, coat fresh. 앞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잘 보세요. 자, coat는 코팅 해라라는 동사 원형입니다. 명령문입니다. 자, 깨끗하고 축축한. 왜 축축한? 수압이 면봉이야. 면봉을 소금으로 코팅해요. 자, 그리고 부드럽게 건드려라. various spots니까 다양한 지점을 너의 혀에. 됐죠? 자, 그 다음에 recording은 분사 구문입니다. 기록하면서. 자, where부터 끝까지가 의주동입니다. 너의 맛이, 여기서 맛은 그러니까 짠맛이겠죠. 짠맛이 가장 강한 것처럼 보이는 곳에 기록을 해라. 됐죠? 자, 그 첫 번째 문장은 지금 면봉에다가 소금 묻히고, 자, 여기다가 소금을 첫 번째 묻히고요. 자, 그리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혀에다가 어떻게 해라? 건드려봐라.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가장 짠맛이 나는 부분을 표시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가장 가장 짠맛이 나는 곳 찾아봐.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두 번째 문장도 then으로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문장도 명령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gargle은 가글 해라. 헹구다죠. 헹구다. 그리고 나서 헹구어라. 물로. 자, to부터 턱까지가 당연히 뭐뭐 하기 위해서겠고요. thoroughly는 철저하게입니다. 여기 왜 부사 쓰셨는지 아세요? thoroughly가 왜 부사입니까? 모든 준동사는 부사가 수식하는 거잖아. 모든 준동사, 투정사, 동명사 이런 걸 다 부사가 수식하는 거야. 그래서 thoroughly라고 철저하게라는 부사가 쓰인 겁니다. 자, 그래서 혀를 깨끗하게 헹궈라. 자, 그 다음에 헹궈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gargle 밑줄 쳐보고요. 그 다음에 use 밑줄. 그 다음에 record 밑줄. 자, 세 개 병렬입니다.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뭐뭐 해라. 그 다음에 요번에는 수압을 사용하는데, 면봉을 사용하는데, 어디요? 그 다음에 여기에 coated는 pp죠. 코팅된, 발라진. 그러니까 요번에는 설탕이 발라진 면봉을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헹궈라. 요번에는 설탕 면봉을 사용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해라. 그러한 결과를. 자, 그리고 또 기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번에는 단맛이 나는 설탕이 묻은 그 면봉으로 이 여기저기 대보고 어디가 가장 강한지. 그 혀 지도예요, 혀 지도. 생물 시간에 배우잖아.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장에 다시 각을 해라. 행보하라가 나왔습니다. 행보.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스왑하래요. 자, 된 다음에 나온 이 스왑은 명령문입니다. 그냥 이건 면봉이 아니라 자, 뭐로? 레몬 주스로 그 다음에 면봉으로 발라라. 알았지? 그러니까 큰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행보, 그 다음에 이제 뭘 발라? 이번에는 레몬 주스를 한번 발라봐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 After a final gargle, 마지막 가글을 한 후에 이번에는 자, 행문 다음에 이번에는 커피까지 한번 해봐라 까지 명령문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명령문 하나 더 나옵니다. 다섯 번째. 자, compare 비교하다. 비교해라. 너의 반응을 너의 친구들의 반응과 비교해라. 여기 여러분 your friends 뒤에 apostrophe 붙은 거 보이시죠? 그거 없으면 틀려요. 왜냐면 your friends 뒤에 reaction이 빠진 거야. your friends 뒤에 reaction이 빠져 있는 거라고요. 소유대명사입니다. 소유대명사. 그래서 친구들의 반응과 비교해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들의 반응과 비교해봐. 자, 이게 다섯 번째 문장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이 여기 여섯 번째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자, your taste pattern may reveal more than just taste preference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비교급 단위로 나왔어. 얘들아, 비교급 단위 나오면 항상 무슨 관계가 성립을 해? vs, versus의 관계가 성립을 한단 말이야. 알았죠? 그럼 비교급은 항상 동일한 게 아니잖아. 어느 한쪽이 크거나 작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하고 뭐냐면 taste patter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지금. taste pattern. 자, 그리고 뒤에는 뭘 사용했냐면 taste preference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 preference는 선호입니다. 맛의 선호. 그리고 이거는 맛의 패턴입니다. 근데 작가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맛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맛의 선호보다 더 큰 것을 드러내준다, 알려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알려줘, 드러내.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맛의 패턴이 뭔지 이제 유추를 해야 돼요. 이거 유추 못하면 안 되죠. 맛의 패턴은 위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맛의 패턴이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자, 여기서 맛의 선호라는 거는 나는 단맛이 좋아, 짠맛이 좋아, 신맛이 좋아, 이게 맛의 선호인 거고 이건 아니야.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맛의 패턴이라는 얘가 이 글의 핵심어고요. 맛의 패턴이. 자, 그래서 키워드가 맛의 패턴입니다. 그럼 당신의 맛의 패턴은 단지 맛의 선호보다 더 많은 걸 드러낸다고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아주 글이 잘 쓰였다는 게 일곱 번째는 이제 뭘 줘요? 여기서 근거를 줘요. 일곱 번째. 자기 주장이 맞다는 이게 주제야. 6번 문장이. 6번 문장이 왜 주제임을 알 수 있냐면 7번 문장에서 근거가 나와. 뭐가 나와? 연구가 나오거든. 그러면 연구를 뒷받침해서 6번 문장의 옳음을 입증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서 맛의 패턴은 더 많은 걸 드러낸다가 과연 무슨 뜻인지 7번에 나오겠죠, 구체적으로. 7번은 더 구체적이고 6번이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7번. 연구는 시사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자, 이 7번 문장도 주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6번, 7번 다 주제입니다. 7번 별표가 돼요. 존나 중요합니다, 7번 문장. 자, 연구는 뭐를 주장하고 있냐면 링크는 연결이니까 관계라고 하면 되고요. between A and B가 나와요. A와 B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답니다. suggest 제안하다 아니고 시사하다야. 자, 뭐와 뭐 사이에 맛의 지위. 잘 들어야 돼. 여기부터 조금 어려워져요.
자, 맛의 지위와 지위 딱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모양이에요, 여러분? 피라미드. 피라미드 또 사다리. 그치? 사다리 모양 또는 피라미드 모양. 이게 맛의 지위잖아. 그게 떠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행동적인 장애. 맛의 지위와 그 다음에 행동 장애. 장애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애입니다. 행동 장애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더라. 이게 맛의 패턴이야. 다시 얘기합니다. 맛의 패턴이 뭐라고? 맛의 패턴은 맛의 어떤 지위에 따라서 행동 장애가 일어나는 그것에 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아직까지도 뭔지 모르겠죠. 근데 그 뒤에 예시가 등장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8번에서 예시로 딱 등장하는데, 자, 8번 문장에 예시가 나옵니다. 자, 어떤 예시가 나오는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non taster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non이라고 하는 거는 not이야. 그 다음에 taster는 taster 무슨 뜻이야? 맛을 보는 미각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해됐지? 그러면 non이 붙었으니까 얘는 맛을 볼 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럼 얘는 지위가 어때? 지위가 낮아. 자, 이걸 다른 말로 한번 얘기해 볼게. 맛을 잘 못 본다는 얘기는 민감하다 아니면 둔감하다? 민감하다? 둔감하다. 맛을 잘 못 보는 거야. 둔감한 거야.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non-taster는 지위가 낮다는 얘기는 뭐가 맛에 둔감한 거야. 잘 못 느껴요. 짠맛을 다른 애들보다 못 느끼고 단맛을 다른 애들보다 못 느끼는 거예요. 자, 이게 non-taster야. 자, 얘네들은 더 높은 incidence는 성향 정도 또는 확률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확률이 더 커지냐면 나중에 술 주정뱅이. 그래서 알코올리즘이야. 알코올리즘이 뭐야? 응? 알코올리즘. 알코올에 빠지는 거. 알았지? 자, 그래서 뭐라고 하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알코올 중독자. 자, 얘네들은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가 더 쉽다고요. 자, 왜 그럴까요? 맛을 못 느껴요. 술이 쓴데 안 써요, 얘네들. 그러니까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지? 자, 그럼 얘는 뭐야? 알코올 중독은 장애. 그럼 봐봐. 지위와 행동 장애라고 얘기했잖아. 자, 얘가 지위 그리고 얘가 행동 장애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확실히 이해되지? 이게 바로 맛의 패턴이에요. 이건 맛의 선호랑 관련 없다. 맛의 패턴이 이러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conversely 나왔으니까 9번째는 당연히 뭐야? 대조가 나와야지. 8번하고 9번은. 그럼 이번에는 지위가 어떤 사람이 나오겠어? 높은 사람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번은 super taster라고 나왔습니다. super taster. 자, 그러면 얘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겠죠.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둔감해, 민감해? 겁나 민감해. 짠맛, 단맛을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아이짜 이래버리면 더 이상 그 음식이 먹기 싫은 거지. 아이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게 먹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super taster may avoid. 자, avoid라는 단어는 나중에 어휘 문제로 나올 것 같고요. 자, 피한대요. 뭘 피하냐면 영양가 있지만 그 다음에 mildly 다소 쓴 음식, 쓴맛이 나는 음식을 피한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피해. 자, 뭘 피하냐면 있어 그럼 이제 더 이상 안 먹는 거야. 그래서 영양가는 있는데 있어. 근데 맛있어. 자, 그러면 이거는 얘네들은 뭐가 안 먹어? 안 먹어요. 왜? 남들보다 쓴맛이 더 느껴지니까. 얘네들은 한약 같은 거 절대 못 먹겠죠. 자, 그래서 뒤에 예시로 뭐가 나왔냐면 브로콜리가 나옵니다. 자, 브로콜리는 생으로 먹으면 쓰죠, 맛이. 자, 그래서 그러므로 자, deprive라는 단어 나왔는데
deprive라는 단어는 어떻게 형성됩니까? 항상 deprive A of B가 됩니다. 항상 deprive A of B 수거처럼 외우셔야 돼요. A에게서 B를 박탈하답니다. A에게서 B를 박탈하다 강탈하다야. 자 그러면 그들 자신에게서 themselves는 왜 썼는지 알지? 얘가 superstars하고 일치했으니까. 알았지? superstars와 themselves가 일치했어요. 그래서 뭐를 박탈해? 균형 잡힌 식단이 얘네들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균형 잡힌 식단 얘네들한테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써? 그럼 안 먹어. 너무 달아도 안 먹고 너무 짜도 안 먹어요. 얘네들은. 자, 그러면 균형 잡힌 식단이 없어진다는 얘기 이게 뭐야? 바로 장애가 되는 거네. 맞아 틀려? 맞지? 그러니까 지위가 높으면 이런 균형 잡힌 식단이 없어지는 장애가 발생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10번째 문장으로 갑니다. 10번째 so 그래서 자, 올도우는 해석 안 하기로 했지? 자, 맛이라고 하는 것은 It's not nearly as glamorous as vision, hearing, or even touch. 여기까지만 해석해 볼게. 여기는 해석하고 안 쓸 겁니다. as 동등 비교야. 그 다음에 glamorous 하다. 누가 glamorous 하면 뭔가 보기 좋고 화려한 걸 glamorous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맛이라고 하는 것은 vision은 시각, 그 다음에 hearing은 청각, touch는 촉각. 만지는 거니까. 그러면 시각이나 청각이나 촉각만큼이나 화려하진 않아요, 맛이. 그리고 그 컴마 뒤에 터치 뒤에다가 하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 해석을 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it makes sense for you to pay closer attention to. 자, 이 가주어라고 쓰시고요. 자, for you가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자, to pay가 진주어입니다. 자, make sense의 뜻. 이치에 맞다. 합리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합리적이다. 나중에 단어 얼마든지 바꿔 나올 수 있지. 그 make sense 대신에 거기다가 형용사로 rational이랄지, reasonable이랄지 이런 단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자, 써줘요. 자, rational. 합리적이다. 그 다음에 타당하다. reasonable. 그러니까 이런 단어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reasonable. 이렇게. 자, 그래서 이시 가리키는 게 여기서 맛입니다. 맛, 미각에 집중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마지막에 미각에 집중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이런 장애 안 가지려면. 자, 왜냐하면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Chemistry at least in your mouth. 자, chemistry는 화학작용이죠. In your mouth. 당신의 입 안에서의 화학작용은 at least는 적어도 운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destiny, 운명. 그럼 여기서 뭐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화학작용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taste pattern. 내가 민감하냐, 둔감하냐. 이해돼요, 안 돼요? 내 입 안에 혀에서 내가 슈퍼스타냐 아니면 넌 테이스터냐, 슈퍼 테이스터냐, 넌 테이스터냐가 바로 화학작용이지. 그러다 보면 운명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이런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써볼 테니까 써보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답이 differences in taste sensitivity. difference 차이죠. in taste sensitivity. 자, 이 단어가 여기서 핵심이었어요. taste sensitivity. 자, 이게 민감함이죠. 맛의 민감함의 차이. 이게 뭐야? 바로 지위를 결정하는 거죠. 맞지? 맛의 민감함의 차이가 지위를 결정하는 거 아니야? 자, 이것은 그 다음에 can shape, 형성할 수 있다. 자, 무엇을 형성할 수 있냐면 개인의 individual, 그 다음에 dietary, 그 다음에 behavior. 나와있어요. 이게 정답이었어. 그래서 맛의 민감도의 차이가 형성한다. 개인의 식단의 행동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 글의 주제이자 그 다음에 함축문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2번. (21번은) 시험 문제 나올 때 너무 많은데요. 주제로 나올 수도 있고 어휘로 나올 수도 있고 너무나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21번. 저건 여름 어? 이건 여자. 여러분. 이거 해주세요. 네, 해줄 거예요. 아 이거? 몰라요. 자, 22번 볼게요. 하나 하고 하나 더 하고 잠깐씩게. 3개씩 하자. 자, experiment testify to science's embrace of ignorance. 자, 첫 번째 문장에 science's embrace of ignorance 좀 밑줄 쳐봐. 이게 함축 의미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그럼 멍청하다. 아니에요. 자, 실험들은 testify to는 입증하답니다. 자, testify to는 입증하답니다. 실험은 입증한다. to까지 함께 붙어야 입증하다야. 자, 과학의 포용을 embrace가 포용입니다. ignorance는 무지함이에요. 무지함. 자, 써볼게. 자, 실험은 입증한다. 자, 뭐를 입증하냐면 과학의 무지의 포용을. 아니 첫 번째 문장 이렇게 딱 써놓고 나서 얘가 무슨 말이야? 난 당연히 모르지.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얘가 왜 이런 말을 썼을까를 생각해야 돼. 선생님이 진짜 매번 얘기하지만 수능의 글이라는 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읽어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앞에서 읽고 얘랑 얘가 맞닿아 있으면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얘를 한 번 더 보고 가는 자세.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글은 쭉 이렇게 읽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갔다가 얘가 아까 얘랑 똑같았어. 그럼 다시 올라갔다가 또 가. 얘가 얘랑 또 똑같네? 또 가. 얘가 얘랑 똑같네 해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글은. 모든 국어의 비문학도 마찬가지고 영어의 비문학도 마찬가지로 글은 같은 걸 찾아내는 게 그 핵심입니다. 이걸 paraphrase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를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시간은 훨씬 더 빨라요. 문제 푸는 게. 그냥 속도만 쭉쭉 낸다고 해서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이거의 함축 의미가 뭘지를 지금부터 찾아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어떻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자, 그럼 계속 갑니다. arguably는 틀림없습니다. 자, 틀림없이. 자, the worst thing a scientist can do is to suppose they know what will happen in a given scenario without bothering to check. 자, thing하고 그 다음에 scientist 사이에 대시 빠졌겠죠. 최악의 것입니다. 그러면 최악의 것이니까 이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최악의 것이니까 이거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과학자가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suppose, 가정하는 것이다. 그들이 안다고 what will happen, 무언가가 일어날지 in a given scenario, 주어진 상황에서 without ing 뭐뭐 하지 않고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bother가 괴롭히지 마라는 할 때 don't bother me 할 때 그 bother 맞는데 뒤에 to가 붙으면 s다요. bother to는 s다라고요. 노력하다 s다라고. 그러면
확인하려고 애쓰지 않고 무언가가 일어날지 안다고 추정하는 거. 자, 한번 써볼게. 자, 확인하려고. 자, 애쓰다를 노력이라고 해볼게. 노력을 안 해.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다고 확신하는 거야. 점쟁이야? 점쟁이잖아. 그치? 확인을 해봐야지. 과학자면 확인도 안 해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난 다 알아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최악의 과학자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최악이라고 해요. 최악. 그럼 지는 무식한 게 없는 거야. 나는 다 알아야 그냥 얘는. 나는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the rise of the experimental philosophy coincided with the liberation of curiosity as a valuable rather than a questionable attribute.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 이거를 뒤집습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 자, rise라고 하는 거는 부상이죠. 뭔가가 떠오르는 거. 자, 뭐가 떠올랐냐면 실험 철학이래요. 실험 철학. 실험적인 필로소피가 철학이니까 그냥 실험이라고 해볼게요. 자, 실험 철학이라고 하는 건 실험이 중요하다는 거겠지. 그럼 실험이 더 어떻게 됐어? 급부상했어요. 여러분, coincide with가 뭡니까? coincide. coincidence 그럼 우연의 일치잖아. 그냥 그래. 그럼 coincide with는 우연히 일치하답니다. 그러면 실험에 증가하는 거와 얘가 일치했다는 얘기예요. 자, 뭐가 일치했냐면 liberation of curiosity. 자, 정말 중요한 건 등장합니다. 얘가 키워드예요. 호기심의 해방. 자, 얘가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호기심이 해방이 되면서 실험량이 급증했다는 얘기예요. 호기심이 해방이 되면서. 억누르는 게 아니야. 내가 저걸 알고 싶어. 그럼 그걸 발산해야지. 그럼 뭐해? 직접 가서 관찰하고 실험하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호기심이 해방이 되는 게 일치했대요. 근데 이 호기심의 해방을 뭐라고 생각했대? value업을 뒤에 빠진 말 찾아. 어는 관사잖아. 그럼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valueable로 끝나버렸잖아. 그럼 이 valueable 뒤에 어떤 명사가 빠져 있다는 거야. 그게 뭐야? 뒤에서 찾아봐 빨리. 뒤에서요. attribute가 빠져 있는 거죠. valuable 뒤에 attribute가 빠져 있다고요. 그렇죠? 그럼 attribute는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이거를 귀한 특징이라고 호기심의 해방을 여긴 거야. 그러면서 실험량이 폭증했다는 얘기입니다. rather than 뒤에는 뭐뭐가 아니라니까 안 읽어도 되고. questionable은 의심스러운이야. 그래서 의심스러운 특징이 아니라, 그러니까 호기심은 의심하는 특징이 아니라 귀한 특징이었다고요. 그러면서 실험량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너무 중요한 거 나왔네. 자, 네 번째. 자, 거기 보세요. for roll 나왔죠? 자, 이게 올더입니다. for roll이 올더입니다. 비록 뭔 말지라도. 자, 그리고 that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for roll that은 보통 빼고 쓰는데 여기는 that을 썼네요. 자, 그러면 비록 뭔 말지라도 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실험적인 과학이 오늘날에, 자, 그러니까 오늘날은 실험을 하죠. 실험 안 하고 누군가가 나는 다 알아라고 얘기하는 거 미친놈이라고 얘기하지. 자, 그러면 오늘날의 실험적인 과학은 종종 추정이 된다. is assumed. 추정이 된다. 지지받는다고. 말이 좀 어려워. 철학적인 틀에 의해서. 그리고 unapproved. 인정된 방법론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다고 추정이 된다. 자, 다 필요 없어요. 자, 일단 한번 써볼게. 얘는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올드오니까 여기다가
뭐뭐다라고 하고 컴마 뒤에 여기다가 벗을 찍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맞죠? 자, 그러면 이 앞에 내용이 지금 뭔지 볼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험 과학이, 그러니까 실험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실험 과학이 지지를 받고 있다고요. 자, 얘네들은 지지받아. 여기까지만 해석해도 돼. 거기 무슨 틀 이런 거 나오는데 하나도 안 중요해. 철학적인 틀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다고요. 오늘날 과학 실험 중요하다고 누구나 지지하잖아.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됐죠? 그 다음에 the fact is that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그 the fact 앞에다가 벗을 이렇게 써보세요. The fact is that 하고 나왔는데 이거는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중요한 것은 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 자, 당연해. 오늘날의 실험 과학이 사람들에 의해서 철학에 의해서 지지받는 건 너무 당연하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다. 그래서 대 뒤가 주제예요. 이 대 뒤를 잘 보셔야 돼요. 대 뒤에 어떻게 써 있는지. 자, 대 뒤에 날릴 부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philosopher as부터 시작해서 뭐 이안 해킹 says까지 그냥 쭉 그어서 버려. 버려. 그 다음에 원부터가 이 글에서 핵심입니다. as부터 says까지 그냥 지워버리세요. 원부터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야. 자, 원은 한 사람은,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한 사람은, 우리는 컨덕트가 수행하답니다.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자, 우리는 실험을 한다. 자, out of에다가 뭐뭐 때문에 이렇게 써보세요. out of, 뭐뭐 때문에. out of가 뜻이 상당히 많아요. 뭐뭐 밖으로의 뜻도 있고 뭐뭐로부터라는 뜻도 있고 뭐뭐 때문에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뭐뭐 때문에입니다. 자, 실험을 하는데 뭐 때문에 실험을 한대? 호기심 때문에. 자, 그럼 키워드도 확실히 호기심인 건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았죠? 다시, 우리가 실험을 하는 건 호기심 때문에 한다고. 여기 다시 볼게. 자, 여기 벗을 중심으로 해서, 자, 실험과학 오늘날 당연히 응원받고 지지받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실험은 호기심 때문에 한다고. 이게 주제야. 그래. 이해됐어요? 실험은 호기심 때문에 하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 to see부터 보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보기 위해서. 됐죠? 실험은 호기심 때문에 한대. 자, 뭐 하려고? 무슨 일인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해 보려고. 저게 궁금해. 그러니까 호기심이 생겼어. 그러면 실험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이 글의 주제라고요. 아셨죠? 자,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indeed가 나왔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장. 자, 문장이 호흡이 길죠. 자, 그래서 문장의 개수도 몇 개 안 되는데 길쭉길쭉합니다. 자, indeed 실제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강조입니다. 실제로 in the view 내에서 view는 관점이죠. 찰스 다윈의 아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찰스 다윈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도 당연히 과학자였나봐. 근데 얘가 천문학자였어. 조지 다윈이라는 once in a while, 가끔. 자, 여기까지 다 날려요. 자, 원부터가 중요합니다. 원부터가. 그러니까 in the view부터 시작해서 once in a while까지 싹 다 날려도 된다고. 중요한 건 원부터라고. 그럼 여기서 원이라고 하는 건 또 우리는 이라고 해석하면 된다니까. 또는 한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 요번에는 should라고 해서 강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강한 단어. 해야 한다는 거. 자, once in a while, 가끔은 완벽하게 미친 실험을 해야 된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완벽히 미친 실험을 해야 해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의미하는 바도 중요해. 가끔 가다가는 미친 듯이 실험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함축하는 바는
호기심에서 나와서 실험을 해야 된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야. 이해됐어요? 미친 듯이 실험한다는 얘기는 궁금하니까 무조건 알 때까지 내가 실험을 한다는 그 얘기라고. 그래서 주제는 이미 잡혔어요. 호기심 때문에 실험이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even if 나왔습니다. 비록 뭔 말더라도 비록 it is most likely to prove fruitless. 자, 비록 실험을 했는데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어. fruitless. fruit가 열매잖아. LESS 붙였으니까 이거는 무효한이지. 내가 미친 듯이 실험을 했는데 쓸모없어. 쓸모없어. 그럴지라도. 비록 쓸모없을지라도. 자, 비록 쓸모없어. 일지라도 미친 듯이 실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you never know until you try. 마지막 문장에 해석만 하고 끝낼게. 너는 절대 알지 못해. 네가 시도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무조건 실험을 해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자, 그래서 주제 불러볼게요. 22번. 자, 단순한 호기심도 실험을 할 타당한 이유가 된다. 뭐라고? 어디서부터? 단순한 호기심도 실험을 할 타당한 이유가 된다. 그럼 과학의 무지가 호기심이에요? 이제 지금부터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그러면 자, 실험이라고 하는 건 입증을 하는데 첫 번째 문장 봐봐. 선생님이 다시 돌아왔어 이거 지금. 과학이 무지를 포용한다는 얘기. 실험을 하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일단은 얘는 플러스야. 이해돼요 안 돼요? 입증한다는 것도 플러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무지라는 건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무지를 포용한다는 얘기는 이 무지가 바로 궁금해야. 맞아 틀려? 아는 게 없잖아. 그래서 당연히 무지가 바로 호기심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호기심을 포용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받아들인다는 얘기잖아. 이해돼 안 돼? 맞아? 그럼 첫 번째 문장은 호기심을 받아들여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이 추상적인 말도 풀어냈습니다. 무지의 포용이라는 얘기는 내가 몰라서 궁금해서 실험을 해봤다는 얘기입니다.